이번에는 1인 미용실 오픈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지역 선정, 상가 몰색, 부동산 계약, 인테리어 계약, 미용기기 구매, 입주 청소. 첫 번째로 지역 선정은 기존 고객분들이 계신 분들은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확장까지 생각하고 내가 정착할 지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제가 처음에 지역 선정을 할 때 잘 모르니까 월세가 좀 저렴한 동네를 찾았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주변 여러 동네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네로 선정을 했고, 신도시였어요. 건물이 깔끔하고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술을 많이 했었어서 주거지역이 좀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식 건물들은 임대료나 관리비가 좀 비싼 편이지만 또 그만큼의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인프라와 상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는 시술 스타일도 고려를 해서 또 타겟 손님이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작은 규모의 미용실에서 목표 타겟층을 정하는 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술 스타일에 따라서 특정 연령층이 많이 하는 시술을 한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생각보다 목표 타겟층을 정하는 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제가 1인 미용실을 광교에서 했었는데 주변 용인, 수지, 수원 더 안쪽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셨어요. 소개로 오신 경우도 있었고,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객분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취향도 다양하고, 교통이 편하면 좋겠죠. 교통이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역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 몰색인데요. 저처럼 처음 이렇게 상가를 알아보거나 1인 미용실을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르실 수 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확한 기준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 상가를 내가 왜 하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주차가 편리한지, 방문을 했을 때 주차하느라 헤매지 않는지, 주말에도 주차가 편한지. 서울 쪽 외곽이 아니면은 주차는 힘들겠죠. 최소 2대에서 3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맛있는 음식점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했을 때 주차가 조금 어려우면은 가기 좀 꺼려져요.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차가 편한지, 화장실이 깨끗한지. 화장실이 깨끗하면서도 매장 안에 위치하지 않고 매장 밖에 위치하면서 관리가 되는지, 관리실에서 따로 관리를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가마다 전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온수나 전기 사용량이 상가마다 달라요. 조금 오래된 상가나 카페거리 같은 그런 상가나 월세랑 관리비가 저렴한 곳이면 온수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미용실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를 증설하는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어쨌든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온수도 순간 온수기 이런 거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에어컨, 히터 등등. 제가 이제 오픈한 상가는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는 그런 상가거든요. 12평이었는데 월세가 부가세 별도로 120만원에 보증금은 2천, 관리비가 좀 비쌌어요. 적게 나오면 20만원, 많이 나오면 40만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했냐면 상가 내에서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 전기도 아예 건들 필요가 없었고요. 온수도 아예 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세이브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게 영업을 하다가 나가게 될 때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건드려 놓으면은 나중에 원상복구가 하기 힘듭니다. 원상복구하는데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많이 안 건들면서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원했습니다. 여기 관리실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에어컨이 고장났을 경우 온수가 안 나올 때 대처가 빠릅니다. 편한 게 있죠. 눈이 많이 온다거나 제설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월세가 저렴하고 그런 관리를 할 수 있으시면 그런 상가로 가도 되죠. 이런 상가보다는 아무래도 카페거리 상가나 오래된 상가가 인테리어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상가를 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 있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겠죠. 외관상으로도. 제가 하려고 했던 상가에서는 간판이라던가
제약이 좀 있어요. 원상복구가 되는 정도에서는 괜찮겠지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어쨌든 월세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비싼 편이었지만 에어컨, 전기, 온수, 주차, 화장실 장점이 있어서 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계약인데요. 내가 이 상가를 마음에 들었으면 부동산 계약할 때 등기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계약하는 상가에 빚은 얼마고 세금 미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그런 서류들, 부동산 사장님께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100만원, 200만원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계약 날짜를 정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서는 특정 일자를 찍어야 나중에 사건이 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넣었잖아요.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하기까지 대부분 계약을 한 날짜에서부터 렌트 프리 기간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 임차인이 들어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영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달, 많으면 2달. 그 기간 동안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 준비를 하도록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계약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월세는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낸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줍니다. 그 기간 동안 업자를 만나야 됩니다. 업자를 불러서 도면을 그려달라고 하세요. 관리실에 있으면은 도면을 받아서 인테리어 준비를 합니다. 네 번째, 인테리어 계약인데요. 도면을 받았잖아요. 도면을 받거나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생각한 구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고 업자와 미팅을 해야 하는데요. 자기 생각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참고할 만한 곳은 핀터레스트라는 앱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큐플레이스라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업종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모아놓은 곳이라서 거기서 참고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고서 이 사람한테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는 못했고요. 최대한 구체적인 사진을 다 모아 놓으세요. 그래야 미팅할 때 좀 수월하고 경대는 확실히 몇 개를 넣을 건지 미팅을 할 때 활용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삼촌이 타일 시공을 하세요. 업자분이 아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의뢰를 했는데 만족스럽게 공사는 했는데요. 지인이나 정말 친하시거나 뭐 그러면 괜찮겠지만 애매한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강하게 요구하기가 조금 눈치도 보이고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플레이스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플레이스는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전하게 업자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변 플레이스를 활용해서 인테리어 하실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저렴하게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미용기기.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미용 가구, 미용 기기라고 쳐보시면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싸다 고원 가구 쇼룸이 있어서 직접 가서 봤었고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미용 가구, 미용 의자나 샴푸대나 전기 공사가 끝나야 그게 들어올 수 있겠죠. 직접 가셔서 그런 제품들을 확인하시고 견적을 받고 인테리어 업자분과 가구 사장님이랑 조율을 하시거든요. 두 분께서 알아서 조율해서 맞춰주십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과 가격이 좀 나가는 게 좋긴 좋습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경대 의자는 밝은 색은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바쁘다 보니까 염색약도 묻고 뭐 하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 재료 공사 거의 끝날 때쯤, 거의 끝나기 직전 전에 일하시던 매장에서 거래하는 거래처와 거래를 해도 되고 요즘 디자이너 몰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구매하기가 쉬워서 밀본 이런 유명 브랜드 제품도 그냥 인터넷에서 문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정식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어서 혹시라도 뭐 제품에 불량이 있거나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요. 부작용이 있거나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식 거래처에서 거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크게 과정을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오픈 준비를 하면은 무조건 일정이 좀 밀려요. 물론 뭐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테리어, 집기, 재료 이런 게 끝나면 온라인상에서 세팅을 또 해야 되고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인테리어나 최종 집기, 최종 점검을 하고 입주 청소를 하면은 끝은 아니고 오프라인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오픈 준비, 오픈 전 체크리스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I got the saddest feeling nowadays that all